지금부터 교류 및 전자회로 실험 3조, 전압 및 전류 모니터링이 가능한 배터리 충전기 설계 최종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총 6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시스템 개요입니다. 저희는 14500 리튬이온 배터리를 선정하였는데요. 이는 과충전, 과방전, 과전류를 방지하는 보호회로가 내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800mAh의 적은 용량을 가지고 있어 최대 충전 속도 0.5C레이트의 400mAh로도 빠른 충전이 가능해 이 건전지를 선정하였습니다. 전체적인 구조는 총 4가지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로 전원부입니다. 시스템 전체에 안정적인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 교류 220V를 직류 5V로 변환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다음은 충전부입니다. 충전부는 CCCV 방식으로 배터리를 충전합니다. 세 번째는 측정부로 이는 시스템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필수적인 부분으로 전압과 전류를 측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통신부입니다. 통신부는 블루투스를 통해 외부 기기와 연동하여 데이터를 전송하거나 제어 신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로써 저희가 설계한 충전기는 전압 전류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저속과 고속 스위치를 통하여 충전 속도를 제어할 수 있으며 블루투스를 통하여 제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상세 구조입니다. 전원부는 220V AC에서 5V DC로 변환하여 출력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선 전원부를 보시면 변압기를 통해 AC 220V를 9V로 내려준 후 브릿지 회로를 통해 정류를 해준 뒤 캐패시터를 통해 필터링을 한 후 레귤레이터를 통해 리플을 완전한 DC 5V로 출력해줍니다. 레귤레이터는 리니어 방식과 스위치 방식이 있는데 큰 전력이 필요하지 않고 노이즈가 적다는 장점이 있는 리니어 방식의 레귤레이터를 채택하였습니다. 영역별로 정리하여 나타낸 전원부의 초기 설계 형상입니다. 오실로스코프를 사용하여 예상한 파형과 일치하는 파형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안서 발표에서는 저희는 이 부분에서 내부 손실로 인해서 예상값인 5V보다 좀 낮은 전압값이 출력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였고 보다 정확한 값을 도출해내기 위해서 승급 모듈을 추가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멀티미터로 정확히 5V가 찍히는 것을 확인하고 MT3608의 사용에 대한 재점검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뒤에 트러블 슈팅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블록도를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배터리를 충전기 소켓에 삽입하면 충전 모듈인 TP4056이 충전을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흐르는 충전 전류값과 배터리 전압값을 INA219와 아두이노를 통해서 측정 및 계산을 하여 LCD로 송출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릴레이 모듈을 사용해서 블루투스 통신을 통해 충전 대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블록도에 따른 회로도입니다. 초기 설계 형상입니다. 충전부, 측정부, 통신부를 세 파트로 나누어서 표현해 보았습니다. 충전부의 가장 핵심이 되는 모듈인 TP4056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CCCV 충전을 통해 건전지를 충전하는데요. 메인 모듈인 만큼 내부 회로도 작동 원리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았습니다. 위에 VCC로 전압이 인가가 되면 P-MOSFET을 통해서 외부 충전지로 충전이 되는 것이 기본 원리인데 이 과정에서 몇 가지 조건들이 성립을 해야 합니다.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OPMP-MA는 전류를 센싱하는 내부 보호 회로로 생각되고 이 MA의 마이너스에 연결되어 있는 5개의 다이오드가 모두 로우가 되어야 정상 작동하며 하나라도 하이가 될 경우 내부 회로에서 충전을 중단시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옆에 있는 연두색 박스로 표시한 OPMP-VA는 과전압일 경우 충전을 중단하기 위해 충전 전압을 센싱하는 보호 회로로 생각됩니다. 이로써 내부 보호 회로를 이해하고 뒤에 트러블 슈팅 부분에서 해결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았습니다. 추가적으로 고속과 저속으로
속도를 제어하기 위해서 아래에 위치한 알프로그를 직접 제거하고 데이터 시트를 참고해서 3옴과 10옴을 납땜 후 토글 스위치와 연결하였습니다. 측정부에 들어가는 아두이노 우노와 INA219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신에 들어가는 릴레이 모듈과 블루투스 모듈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빨간색 LED와 초록색 LED가 보이실 텐데요. 빨간색 LED에 불이 들어오는 것으로 보아 릴레이 모듈에 전원이 공급되고 모듈이 대기 상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터미네이터 앱으로 릴레이를 활성화시켜주면 릴레이가 스위칭 동작을 수행하고 있다는 의미로 초록색 불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여 정상 작동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 충전기의 핵심인 블루투스 통신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1을 입력받으면 릴레이 모듈이 켜지면서 충전이 실시되고 0을 입력받으면 충전이 중단되도록 다음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더불어 S를 입력을 하면 현재 충전 중인 상태를 핸드폰에 표시해 보았습니다. 위 그림과 같이 앱에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 설계 형상입니다. 외관과 외관 내부의 그림입니다. 다음으로 고찰 및 트러블 슈팅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MT3608 삽입에 따른 전류 차이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저속일 경우에는 0.002mA로 감소량이 적었지만 고속 충전 시에는 48.4mA나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승합 모듈을 통해 충전기의 효율을 더 높이려고 계획하였으나 이원은 반대로 내부 저항으로 인한 전압과 전류의 손실이 생겨서 오히려 효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MT3608을 제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변압기 과열 문제인데요. 수정 전에는 12V에 연결을 하였는데 이때 레귤레이터가 급격하게 뜨거워지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12V에서 9V로 옮겨주었더니 입력 전압과 출력 전압의 차이가 7에서 4V로 줄어들면서 레귤레이터가 소모하는 전류가 줄어들어서 과열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승합 모듈을 제거했음에도 전류가 낮게 측정이 되어서 이를 개선하고자 총 4가지 요소를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입력 전압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였지만 정확히 5V로 그림과 같이 5V로 측정이 돼서 이상이 없었고 배터리 상태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인가 전후 배터리 전압을 각각 측정을 해보았는데 오차없이 측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부 보호 회로가 전압 감소의 원인이 된다고 판단을 해서 최대 전류가 1A인 TP로 변경을 해주었더니 소폭 전류가 상승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400mA까지 올라가지는 않았고 추가적으로 올라가지는 않아가지고 추가적으로 가변저항을 사용해서 모든 저항값에서의 전류 측정을 해서 전류 변화 추이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본 결과 1kΩ에서도 400mA가 흐르지 않았고 3kΩ과 비교했을 때 전류값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희는 소자의 내부 저항이 존재하기도 하고 전원부와 충전부에 생기는 열로 인해서 자연적인 전력 소모가 충전 전류를 줄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전류를 높이기 위한 방법을 더 모색해 보다가 LED를 제거하기로 하였습니다. LED는 아두이노에 연결되어 있어서 전류 소모에 영향이 없을 줄 알았는데 TP4056과 LED가 동일한 전원을 사용하는 경우 LED의 전류 소모로 인해서 TP가 사용할 수 있는 전류량이 줄어든다는 것을 알고 수정하였습니다. 기존 제안서에는 3개의 LED를 사용해서 3단계 충전 단계를 표시하려고 하였습니다. 표시에 성공하였으나 LED를 제거하는 것이 더욱 효율이 극대화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여 제거하게 되었습니다. 제거 후에는 280에서 330mA로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코드 부분입니다. 충전 시 전류로 인해서 측정되는 배터리의 전압이 실제 배터리 전압의 차이가 생겼고, 이 측정 전압 오차를 보정하기 위해서 건전지에 인가된 전류를 측정한 뒤에 전류를 입력된 만큼 전압이 높게 측정된다고 선형적으로 증가한다고 생각하고, 전류에 따른 전압 보정값 0.98을 곱해서 측정된 전압을 빼는 코드를 추가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설계 도중에 LCD의 마이너스 값이 측정되는 것을 보고 내부 회로 내에서 생기는 노이즈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를 INA219가 측정하므로 노이즈를 무시하기 위해서 1V보다 낮은 전압과 1mA보다 낮은 전류는 무시하게 코딩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블루투스 리드를 이용했을 때 블루투스를 통해 입력한 값을 각각 문자로 받아들여 처리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스트링 자료형을 사용해서 입력된 값을 읽어드리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드웨어적인 측면인데요. 상자의 크기를 고려해서 저항을 길게 연결을 하였는데 스위치를 움직이면서 생기는 작은 진동에도 전류값이 튀는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기판의 저항을 고정해서 진동을 최소화하였고 절연 테이프를 통해 전선 간의 쇼트를 방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연 영상입니다. 멀티미터와 충전기 각각에 뜨는 전압이 0.03V 차이를 보여서 코딩으로 보정을 진행하였고 오차율 0.01%로 오차율을 줄였습니다. 시간 관계상 영상 제작은 슬라이드 마지막에 달아두었습니다. 저속 충전입니다. 저희는 방정시 100.37mA로 저속 충전 시 0.12C로 진행하였습니다. LCD에 1초에 한 번씩 배터리의 현재 전압값과 실시간 출력 전류값, 충전 퍼센티지를 띄워 사용자가 정보를 획득하기 쉽게 시각화하였습니다. 고속 충전입니다. 완충 시 325.25mA로 고속 충전 시 0.406C로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블루투스 송신이 0일 때 충전이 중단되고 1일 때 충전이 개시됩니다. 영상은 뒤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시스템 평가입니다. 매트릭 코드와 엑셀표를 활용하여 저속과 고속 충전을 한눈에 비교하기 쉽게 그려보았습니다. 실선은 고속 충전 그래프이며 점선은 저속 충전 그래프입니다. 고속 충전일 경우에는 충전 소요 시간이 5시간 20분이었으며 저속 충전 시에는 9시간 30분이었습니다. 시간 단축을 통해 고속과 저속 충전을 비교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속의 경우 CC 그래프가 보이지만 고속의 경우에서는 높은 전류로 흐르다 보니까 CC 과정이 저속 충전에 비해 짧게 나오다 보니 이거를 비고 그래프에서는 CC 과정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에 X축 스케일을 조정을 해서 그래프를 추출을 해봤더니 CC, CV 그래프가 잘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효율 충전입니다. 충전기의 입출력 효율은 출력 전력을 입력 전력으로 나눈 뒤 100을 곱해서 계산을 할 수 있고요. 입력 전력을 구하기 위해서 입력 전류와 전압을 측정을 한 사진이고요. 측정값을 바탕으로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라는 공식을 사용해서 충전기 효율을 계산을 하였더니 71.7%가 나왔습니다. 고효율 기준은 80%인데 이 부분에서 효율이 조금 낮게 나왔다는 것이 저희의 고찰입니다. 달성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부분은 완성도 있게 구현되었으나 상대적으로 낮은 전류로 인해서 계획했던 LED를 제거를 하였고 그럼에도 전류가 데이터 시트만큼은 미치지 못해서 효율이 조금 낮은 점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80%라고 작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허 조사입니다.
일정은 계획한 바와 비슷하게 일치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예산은 총 14만 원 정도로 중간에 고장난 소자들을 재구입해서 예상보다 비용이 조금 올랐습니다. 역할 분담입니다. 조장인 저와 팀원 정성원, 정승준 군은 다음과 같이 분담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부록을 첨부하였습니다. 설계에 사용된 코드 및 시연 영상과 브이로그 등의 영상 주소입니다. 이로써 3조 최종 설계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